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홍의 데일리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대선이 끝난 다음날 수요일 방송입니다. 자, 어제 대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요. 시장의 안정을 찾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외국인들 현선물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덧붙여서 현물 매수세가 같이 동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죠. 자,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2750은 돌파를 했습니다. 종가 기준 2770포인트로 마무리를 했고요. 상방으로 얼마나 더 열려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장입니다. 당분간 정책 테마주들이 또다시 좀 활기를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가고 지주사라든지 PBR주라든지 금융주, 보험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의 섹터들도 역시 살리기 위한 반도체, 그 다음에 일부 2차 전지에 대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지원책 등을 포함해서 마찬가지고 컨텐츠라든지 등등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국과의 약간의 관계 회복까지도 저희가 조금은 상정을 해볼 수 있다면 이 중국 소비 관련주 3분기 정도 7, 8월 정도부터는 중국인들도 한국에 조금 편하게 들어온다. 서로 과거보다는 좀 더 교류가 활발해진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중국 소비주 그리고 대규모 추경 관련된 이슈가 또 불거질 수 있습니다. 추경이 불거지면 내수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유통이라든지 어쨌든 상당히 다방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과 관련된 섹터들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지수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증권 업종까지도 탄력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얼마까지 정말 주가가 이번에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면 사실 외국인들 자금이 또 유입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본격적인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3,000포인트도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주식, 어떤 섹터가 올라갈 것인가는 또 별개로 저희가 뜯어서 또 충분히 인사이트를 가지고 또 섹터를 골라야 되겠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은 다소 좀 아쉽게도 제약바이오 쪽이 좀 별로 안 좋았죠. 시장이 상당히 급등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섹터들은 또 뒷걸음질 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불광경 관련해서 저희가 섹터나 종목을 잘 고르는 인사이트를 데일리 힌트를 보시면서 뭔가 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찍어드리지는 못해요. 네, 살짝 눈치껏 잘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천님도 불장이었다고 내일도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은 나의 루틴 항상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주가가 올라오면서 다들 상당히 좀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에요. 로미노님도 인사를 주시고요. 양말님도 마찬가지고 등골아파님도 마찬가지고 다들 평소에 오시는 분들 다들 인사를 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38.95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 2738포인트 언저리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반도체 2차전지 상승 출발을 보였던 가운데 지역화폐, 음성인식, 온디바이스 AI, 가상화폐, 증권, 은행, 보험 등의 금융주, 그리고 화학, 섬유, AI, 전선과 전력기기, 유리기판, 정유화학,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탄환한 가운데 고용지표도 견조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일 2.8% 상승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넘고 다시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IB에서 엔비디아 최고 추천 종목으로 선정을 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매크로 지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요. 미국의 4월 구인 규모가 739만 건으로 전월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안정세가 지속됐다는 거 확인됐고요. 관세 영향이 있는 쪽으로 봤는데 오히려 졸트 잡 오프닝스가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지금 711만 건 정도로 봤는데요. 739만 건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안도를 했던 것 같고요. 자, 내구재 수준은 예상치에 또 부합을 했습니다. 공장 주문은 기대보다 부진했는데 반면 아까 말씀드렸던 졸트 구인 건수가 739만 건으로 예상치였던
711만 건을 상회했고 주 지방정부 교육 부분의 감소에도 연방정부 채용이 증가했다고 분석이 됐고요.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요일 예정된 노동부 고용보고서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데요. 우려보다 양호한 고용지표 공개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다소 좀 완화되는 쪽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표를 좀 띄워주시면요.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수입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인 39.9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제조업체의 약 3분의 1이 5월 ISM 제조에서 수입 감소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왔다는 점에서 아직 좀 어떤 질적인 면에서 조금은 경계를 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제조업보다는 이 서비스업이 대부분 주를 이룹니다. 90% 정도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에 대한 이런 약간의 경계 우려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서비스업 지표를 잘 보셔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760포인트대에 오전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증시 부양 기대감에 지수 연고점 재차 경신을 했고 종가는 2770포인트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 공헌, 즉 이제 5000포인트가 갈 수 있느냐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꽤 올라야만이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5000포인트를 가나 마나 이 이야기를 지금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시장 부양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상법 개정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릴레이팅 기대감도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과반 이상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3대 차기 총선도 1000일 정도 남은 상황이어서 정부가 대통령도 여당도 민주당 그리고 현재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 이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시행 동력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죠. 뭔가가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이제 경제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차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대통령과 또 여당이 밀어붙이면 또 독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다 차치하고요. 정치적인 색깔은 우리가 평가는 차치하고 경제 정책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정책만 놓고 보면 뭔가 드라이브를 좀 걸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은 현선물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오전 기준 외국인 현물 5천억 그리고 선물은 7,200계약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오전 기준 현물이 2,800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대형주와 전기전자 금융 순매수였는데 대형주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 매수가 또 눈에 띄었고요. 기관도 외국인과 비슷한 업종별 수급 양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 견인을 위해서는 소외된 대형주의 반등이 선결 요건인데요. 오늘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반도체 2차 전지가 일단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보험은행을 본다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ETF를 매수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상방에 좀 베팅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컨센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증시 부양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수혜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지주사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이사의 충실 의무까지 주주까지 확대하겠다는 생각인데 자본시장 제도 관련 지주회사 등의 릴레이팅이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신정부 출범 기대감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또 유입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오늘 알테오젠이 급등을 했죠. 신정부 출범 기대감에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지역화폐, STO, 로봇 등 정책 수혜 관련 테마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시총 1위 등극에 AI 모멘텀도 지속됐고요. 리노공업, 테크인 등 일부 AI 반도체 관련주도 역시 강세였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선별적 수익률입니다. 알테오젠이 특허 무효 심판 개시에 급등이 나왔고요. 다만 펩트론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 불확실성에 한가로 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5장 접어들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이어졌고요. 코스피 장중 3%대까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강조하는 등 증시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이 됐고, 특히 지난 2일 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취임 2, 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지주사라든지 금융주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었죠. 자, 대선 과정에서 기대감 반영됐던 지주사, 금융지주 등 밸류에이션 저평가 업종들은 대선 이벤트 이후로도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역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한 내수 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에서 40조 규모의 2차 추경 계획 등이 증시의 기대감으로 반영될 모습인데요. 해외 쪽에서는 국내가 50조 원까지도 추경을 할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돈이 풀린다는 거죠. 국채 발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국채 3년물이 5bp, 10년물 9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원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원 환율이 장중 1371원대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국고채 수급 우려가 일부 반영되었지만 국가 재정 적자 우려보다는 오히려 부양으로 인한 성장 기대감이 더 우세하게 반영이 되는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튀지는 않았다 되는 거죠. 자, 한편 미중 정상 간 전화회담 성사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것 또한 증시 훈풍으로 작용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또 화해,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뭔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진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엔비디아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술주 강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반도체 섹터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SK 하이닉스를 급등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이 코스피 상승에 가세했고요. 반도체 소부장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유사 강세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법 개정안 2, 3주 내에 처리할 것이다 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화, SK스퀘어, CJ, 두산 등 지유사 저평가 해소 가시화되면서 기대감이 유입됐죠. 오늘 KB증권에서는 LS하고 그 다음에 CJ 두 회사를 상당히 탑픽으로 잡아본 것 같습니다. 자, 금융업종 역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증권주를 필두로 삼성생명, KB금융 등 보험, 그리고 은행 금융업종 전반 강세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기후에너지부 신설,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 기대감에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등의 신재생 업종과 LS일렉트릭, 대한전선 등의 전력기기 업종도 강세였습니다. 새 정부 추경 집행 등 내수회복 기대감에 삼양식품과 오리온홀딩스 등의 음식료 업종과 KTNG, 영업무역 등 소비재 업종도 강세였습니다. 자, 반도체 역시 말씀을 드렸었고요. 반면 이제 바이오 업종은 혼조세였는데 펩트론이 장중 하한가를 가면서 일라일릴리가 스웨덴 바이오 기업 카모루스와 협력 계약 체결 소식 때문에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기술 이전 불확실성 유입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HLB, ABL 바이오 등의 동반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반면 알테오젠은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서 무효 심판 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자, 업종의 탑3는 증권, 보험, 금융이고요. 업종의 바텀3는 전기가스와 IT 서비스, 제약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시장이 오늘은 불장이었죠. 사실은 갖고 계신 섹터들이 몇 개 빼고는 대부분 다 주가들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늘은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계좌도 상당히 붉게 물들면서 상당히 계좌가 풍요해지는 어떤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렇게 시장이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쭉쭉쭉 올라가면 좋겠고요. 탈감님 말씀 주시는데 딱 찍어주세요. 시황제님 말씀 주시는데요. 저는 절대 찍어드리지 않습니다. 은근하게 힌트를 드릴 뿐이죠. 절대 찍어서는 안 됩니다. 찍으면 큰일 나요. 네, 잡혀갑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띄워주시면 주요국 증시 연간 등락률 추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한국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피 4월 저점으로 본다면 그때 이후부터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좋고요. 분위기가 좋은 쪽은 지금 독일이라든지 홍콩 이쪽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본이 제일 좋지 않죠. 일본이 연간으로 봤을 때 아직 마이너스 권역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회복을 했고, 홍콩이나, 그리고 독일 이쪽이 상당히 좋은데, 한국도 만만치 않게, 4월달 저점으로 본다면
2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장중 2760포인트 기준인데요. 오늘 2770포인트 기준이니까 더 올라갔겠죠. 한국장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자료인데요. 자,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어제 기준으로 아마 작성이 됐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4일 현재 11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오늘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5,100억 정도 샀었고요. 기관이 3,400억 정도 샀었는데 강력한 순매수가 증시 견인을 하고 있고 이게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막대가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코스피 지수는 4월 저점 대비 20% 넘게 상승하면서 기술적으로 강세장에 진입했습니다. 20% 이상 올라가게 되면 강세장으로 표현하고 거꾸로 생각하면 약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 현물 순매수가 1조 원 넘은 적이 없는데 오늘 첫 1조 원이나 순매수 이런 부분도 기대가 사실 있었죠. 외국인은 연간 기준 16조 원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아직까지 연간 기준으로 본다면 16조 순매도인데 이는 반도체에서 5조 5천억을 팔았었고요. 반도체 외에도 10조 4천억을 팔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셀코리아 기조를 이어왔었기 때문에 이것만 다시 되돌려 놓는다 하더라도 16조 원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아직은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올려가면 주가는 수급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또다시 자료인데 요겁니다. 자, 대선 이후의 외환 이 전망인데요. 외환 시장이 원화 강세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전 5차례 중에 4차례가 단기 원화 강세, 평균 2% 정도의 원화 강세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원화 강세 요인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 외국인 투자 유입이 기대되고 재정 부양책 추경 가능성 때문에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주식시장 반등 기대에 원화 수요 증가가 되는 거죠. 해외 시장 안 나오고 국내 시장에서 이제 매매가 많이 되니까 원화 수요가 증가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제약 요인이 미국 연준의 금리나 무역 협상, 글로벌 경기 등 대외 변수 영향이 여전한데 아무튼 최근 들어서 대선 이후에는 외환 시장에서 원화 강세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화 약세 수혜주 이런 수출주 이런 것들이 약간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원화 환율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섹터나 이런 부분들도 잘 지켜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것들 관련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 시장은 어떨까인데요. 이겁니다. 미국의 애틀란타 연은 GDP 나우 모델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추정치를 기존의 3.8%에서 4.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경기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지표들이 물론 실시간으로 좀 바뀌긴 합니다만 대폭 상향 조정되고 있다. 2분기 GDP 대폭 상향 조정되고 있다.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SNS입니다. 보시면 마지막 매크로인데요. 자, 폭스 비즈니스의 백악관 출입 기자가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중국과 무역 정상 간 통화 가능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라는 SNS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부는 차기 부품을 포함한 핵심 공급망의 미국 내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어진 성명에서 동시에 행정부는 중국의 제네바 무역 협정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곧 직접 통화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당히 좀 빠르게 또 통화를 한다면 분위기가 좀 완화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본적인 미국의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별로 없어지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통화를 하면서 분위기가 또 무르익어지면 무역 관세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약화되면서 분위기가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미장으로 갈 것인가, 한국장으로 올 것인가, 고민이 많으시겠죠. 미국장이 더 좋을지, 한국장이 좋을지. 근데 여튼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장보다는 한국장이 만만치 않게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을 올인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한국장을 절대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장보다 한국장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잘 추스려서 이 환율 관련된 변동성에도 잘 지켜보시면서 업종과 종목을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찍어드리지 않아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잡혀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입니다.
첫 번째 역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수혜 기대감 속에 여러 섹터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한국투자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너무 작죠? 화면을 보시면 너무 작아서 삼프로TV 앱에 들어오셔서 이 시내 자료실에 들어오시면 한국투자증권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정책 공약인데 주식시장 활성화라든지 AI, 반도체, 기후에너지, K배터리, K방산, 항공방위 우주산업, 조선업, 문화예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쭉 나와 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신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입니다. 특히 증권, 은행, 지유사, 보험, 신생에너지, AI, 지역화폐 등의 관련주가 크게 부각되고 있죠.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코나아이나 웹캐시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흥국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증권업의 경우에는 핵심 공략 사학이었던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상법 개정과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요가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이제 2,770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업종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주요 공약 사항으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등이 있고 이러한 정책은 시장 투명성 제고를 통해서 투자자 신뢰를 회복시키고 거래대금 증가, 밸류에이션 정상으로 이어지면서 증권업의 외형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흥국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은행업 관련된 공약은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 그리고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가상금리 산정기준 법제화,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 설립 등이 있고요. 과거 역대 정부들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최근 확대된 사회공헌 비용을 고려할 때 큰 폭의 비용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추경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취약 차주의 자산 건전성 개선은 연체율 상승 등을 억제하면서 은행권 전반에 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아울러서 한국의 지유사들은 낮은 주주 환원율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저평가되어 왔다고 보면서 기업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 그리고 자본 및 손익 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 근절 등의 대선 공약이 순조롭게 이행이 된다면 지유사 주가의 재평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미 기대감 때문에 의해서 한 단계 주가 레벨업이 이미 됐죠. 지유사가 향후에 상법과 세법 개정, 기업가치 제고 전략과 맞물리면서 주가 재평가가 한 단계 레벨업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흥국증권에서는 추정을 했습니다. 신생에너지 관련된 공약은 탄소 중립 실현,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해상풍력 및 태양광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으로 정리되는데 한화솔루션이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오시아 홀딩스도 주가 반등이 나왔죠. 자,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한 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전망이고 RE100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 전남을 해상풍력의 전초기지로 조성, AI 등의 산업을 활발하게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크게 육성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호남 지방을 선제적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및 태양광 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한 뒤 국내 전체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고요. 관련 공급망 생태계까지 강력한 지원이 전망된다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또한 송배전 전력망의 적기 건설과 신규 전력망 확충 등 국내 전력 개통 접속을 보장하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에도 존재하면서 내수시장의 큰 성장이 또 예상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재생, 전선, 전력기기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태양광, 풍력 대부분 다 이야기되고 있고 또 원전도 이에 따라서 대부분 해외 쪽에서 원전 관련된 이슈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또 움직임이 있기도 합니다. 자, 아울러서 AI 데이터 센터가 국가 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되고 정부 주도의 최신 GPU 확보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국내 AI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국가 주도의 AI 인프라 확충이 진행되는 전 세계 흐름에 부합하고 단기적으로 정부 발주의 GPU 서버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 센터 캐펙스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센터 관리 솔루션 등의 요소 기술 육성을 위한 AI 인프라 산업 전반의 성장도 기대되기 때문에 AI 기술력 확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차기 정부의 2차전지 관련 직접적인 산업 지원 정책은 대구 경북 지역 2차전지 산업벨트 조성, 차세대 2차전지 R&D 지원 확대로 요약되고요. 추가로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산업 인프라 투자와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에서 간접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정책 수혜는 사업장이 대부분 해외에 있는 배터리 셀 대비 배터리 소재 밸류 체인에 집중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증권주, 은행주, 지주사,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로봇, AI, AI 챗봇, 그 다음에 보험, 2차전지, 지역화폐 테마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재부각되고 있는 점도 2차전지주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유진투자증권 자료인데요. 배당률 5%가 넘는 종목들이죠. 금융이 아닌 종목들 가운데 고배당주 중심으로 평가를 해놨습니다. 현대차, 기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GS 강원랜드, 현대엘리, 제일기획 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 종목들은 아마 시내 자료실에서 아마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고를. 현대차, 기아가 또 만만치 않죠. 지금 최근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철강 가격도 관세 매기면 후판 가격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 판매가 약간 주춤하죠. 그리고 워낙 강세로 접어들면 수출주 가운데 환율 효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여하튼 이렇게 배당 수익률 5% 이상 넘는 이렇게 고배당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조금 애매하더라도 다른 종목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현대기아차도 밸류가 너무 싸죠. 그래서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만만치 않죠. 최근에 움직임들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네, 김창권님, 박 부장님 헤어스타일 저랑 비슷하시네요. 말씀 주십니다. 헤어스타일이 아주 세련되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하는 그런 헤어스타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주 멋쟁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등이 상승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지수 자체가 2.72% 상승을 했고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대회에 나설 것이라고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조만간 정상 간의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을 했고요. 자, 이에 따라서 미중 무역 분쟁 완화 수혜주로 꼽히는 엔비디아가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21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반도체 산업 지원 기대감도 부각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 제정하고 국내 생산 판매 반도체의 최대 10%의 생산세 공제 적용 등 반도체 대상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자, 요겁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D램 시장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트렌드포스 자료가 나왔습니다. 대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97억 1,800만 달러, 13조 3,691원을 기록하면서 36%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알려지면서 오늘 SK하이닉스가 급반등이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올라왔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 전자, 리노공업, AD테크놀로지, DI테크잉, 한미반도체, DIT 등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료 띄워주시면 키움증권 자료입니다. 키움증권 자료인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삼성전자의 평택 4공장 D램과 HBM 투자 확대라서 장비 발주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이죠. 자, 삼성전자의 25년 D램 부분 캐펙스가 총 13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는데 상당 부분은 평택 4공장에 대한 전공정 설비 투자에
집중될 것으로 키움증권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 4공장에는 올해 초 9세대 및 10세대 V랜드 설비 투자가 소량 집행됐고 26년 대량 양산을 목표로 가동되고 있고요. D램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월 30K, 하반기 월 40K의 전공정 설비 투자가 진행되고 이 중 대부분은 뭐 여러 가지 HBM4 양산에 할당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뭐 D램 양산 수율도 개선되고 있고요. 평택 3공장에 D램이 적용되는 HBM3 12단의 제품 양산화도 진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 증설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여기에 따라서 이 확대 수혜주 반도체 소부장이 뭐냐 관련해서 탑픽은 원익 IPS, TCK를 탑픽으로 잡았고요. 그 외 관심 종목으로서는 이오테크닉스와 ENF 테크놀로지, 한솔케미칼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하반기 캐펙스 증가에 대한 장비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특히 장비주들 관련해서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겁니다. 루팡이라는 플랫폼 솔루션 자료인데요. 트럼프가 엔비디아의 우회로를 열어주면서 중국 시장용 신형 다운그레이드 AI 칩 B30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칩은 이미 중국 빅테크 기업들인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로부터 선주문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B30 칩은 최신 블랙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만 의도적으로 HBM과 TSMC의 고급 패키징 기술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수출 통제를 피한 제품이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HBM이 안 들어가니까 GDDR7 이런 게 들어간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30의 주요 주문 물량은 기가바이트가 수주, 이로 인해서 기가바이트는 기업 설명회 IR에서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할 예정이고요. 5월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B30의 주요 주문 물량이 기가바이트가 수주했기 때문에 5월이 매출이 전년 비 더블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올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보시면 요겁니다. 자, 메타가 자사의 AI 사업 확대를 위한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자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재생에너지가 태양광, 풍력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는 특히 미국 쪽에서 메타라든지 다른 쪽은 이제 원전 쪽에 많은 집중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메타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계약을 통해서 일리노이아주 클린턴에 위치한 원전 발전소의 전력을 20년 동안 구매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외신이 알려집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한 2장 정도 지금 이게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삼프로TV 앱에 들어오셔서 제 원고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국제표준 추진 소식 등의 로봇과 AI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일본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의 로봇 주력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에 특화된 국제표준 제정에 처음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최근 미국 첨단 자동화 협회 그리고 어질리티 로보틱스와 함께 국제표준화 기구의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한 균형 유지형 로봇에 대한 안전 표준화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고 현재 ISO의 로봇공학 담당 위원회인 TC299가 초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안으로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걸림돌로 뽑혔던 로봇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면서 휴머노이드 대량 양산 체제를 본격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는 올 연말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공장에 처음 투입될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력한 공장은 현대차 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이고요. 아틀라스 상용화를 위한 사전 검증을 본격화하는 단계로 현대차 그룹은 가급적 3년 내 휴머노이드 일반 판매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를 위해서 엔비디아, 구글, 딥마인드, 도요타 연구소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에다가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증자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증자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차 그룹에서도 증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증자가 이루어지면 지분율이 좀 떨어지게 될 텐데 아무튼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약간 증자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증자가 되고 난 다음에 되면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떤 게 수혜주가 될까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무튼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 이런 것들이 다들 좋아지겠죠. 자, 그런 것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 공략 기대감도 역시 이제 대선 이후에 로봇 관련들이 최근에 움직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 지능형 AI 인공지능 테마가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나우로보틱스, 뭐 T로보틱스 이런 것들, 시선 AI, BQ AI, 뭐 코난 테크놀로지, 심플랫폼 이런 종목들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MLCC 그리고 PCB 시장 성장 전망 등의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IM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한중일 등 주요 국가의 PCB 수출액은 전년도에 높은 기조에도 불구하고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AI 인프라 관련된 견조한 수요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의 PCB 수출액이 강하고요. 이는 MLB 생산업체의 생산 거점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패키지 역시 재고 조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GPU, ASIC 반도체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가 있는 업체 중심으로 차별화될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보여주시면 한국의 PCB 수출액은 3월과 4월 각각 전년비 4%와 7%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흐름이 나쁘지 않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22층 다층, 그러니까 아주 고다층 MLB로부터 단위 면적당 판가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IM증권의 자료인데요. 역시 고다층 MLB 요것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단위 면적당 판가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의 ASP도 견조한 흐름을 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수요 잔고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여전히 이수페타시스는 좀 더 상방의 룸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포터들이 그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전체 MLCC 시장도 장기적으로 연평균 9%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으로 보고 있고 부문별로 서버용 21% 증가 그리고 전장용은 11% 증가 IT는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T 세트에 대한 수요 불확실성이 관련 주식들의 센티미터를 크게 훼손하고 있긴 하지만 AI 서버나 전장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내 업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죠. 근데 워낙 무거워요. 13만원 언더에서는 무조건 산다. 근데 15만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또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코스모 신소재, 네온테크, 삼화 컨덴서 등의 MLCC 관련주라든지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YMT, 펜트론, 타이거일렉 등의 PCB 관련주도 주가가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MLCC 관련해서 어떻게 갈지 정말 지켜볼 일입니다. 네, 빙다리 핫바지님 말씀대로 삼성전기가 엄청 지루하고 재미없는 주식이긴 합니다. 워낙 이제 10% 먹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종목으로 보이죠. 그래서 중성주보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음식료 업종이 역시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실적 반등을 넘어서 멀티플 릴레이팅 작동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음식료 업종의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유한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25년 하반기 음식료 업종은 단순한 실적 반등을 넘어서서 멀티플 리레이팅이 작동하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음식료 전반의 글로벌 확장, 정책 수요 자극, 매크로 환경의 삼박자 회복이 맞물리면서 일부 기업은 실적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레벨업이 가능한 시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 유한타증권에서 커버리지하고 있는 음식료 담배 종목들 관련해서 25년 하반기 합산 매출액은 28조 3,399억 원으로 전년비 5.7% 증가한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2조 4,794억 원으로 전년비 16.2%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상반기 대비로는 매출액이 6.7% 전년비 늘 것으로 봤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비 16.3% 증가를 기대하면서 이익 개선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구간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 오리온 홀딩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푸드웰, 하이트 진로 홀딩스, 메일유어, 풀무원, 삼양식품, 크라운제가, 동서, 롯데 웰푸드 등의 음식료 관련주가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식료 담배 해외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률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PER인데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가로축은 해외의 비중입니다. 지금 삼양식품이 거의 80% 정도 수준의 해외 매출을 갖고 있죠. 그리고 세로축 보시면은 OPM 마진율인데요. 삼양식품이 해외 매출 80%에 OPM 마진율이 20% 중반 정도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PER이 18배 정도까지 높게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한 60%가 좀 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지금 14
14에서 20% 정도 사이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PER이 9배 정도 수준이죠. 그러면 KTNG가 지금 13배 정도 거래가 되는데 지금 오리온이 해외 수출이 더 높고 OPM 마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측면에서 PR 9배 이 정도는 좀 싸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뭐 등등 포함해서 이 차트를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해외 비중도 높아서 멀티플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OPM 마진율까지 낮은데 PR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종목을 찾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은근하게 말씀드리는 거 이런 것들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료 업종 이렇게 움직였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하반기 영업 환경 우호적 전망에 새 정부 내수 부양 기대감 등의 백화점과 소매 유통 주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LS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25년 하반기 유통업을 둘러싼 영업 환경이 대체로 우호적일 전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내수 부양책, 대규모 추경이 있을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미국 관세라든지 중국인 관광객 회복, 성수기 효과 등이 기대된다 봤습니다. 백화점은 모든 내용에 해당되면서 긍정적이고요. 할인점은 경쟁 완화가 기대되고 이커머스는 점유율 확대 기회가 풍부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탑픽은 LS증권은 신세계와 이마트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자, 그래서 실전 모멘텀 관련해가지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근데 6월 2일 날 대선 바로 직전에는 이렇게 대형사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다 빠졌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후보 공약이 역시 이제 지역 상권 살리기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역 화폐나 이런 것들 시장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기업에 관련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규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6월 2일에는 이제 언급이 되면서 관련된 대형사들 이런 대그룹의 어떤 대기업들의 어떤 유통 이런 쪽 오히려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LS증권에서 하반기 유통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리포트가 내면서 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 이마트 이런 쪽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취할지 지역 앞에 나눠주고 이러면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지역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를 오히려 보는 것이고 대형 마트 쪽으로 갈까? 이건 조금 이제 글쎄 경계감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번째입니다. 28년 기점의 반등 사이클 진입 전망 속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사업 재편 지원 기대감 속에 석유화학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글로벌 분석기관 ICIS가 폴리에틸렌, 이게 P죠. 폴리프로필렌 PP입니다. 파라자일렌, 이게 PX 등의 제품군의 공급 과잉이 28년부터 30년 사이에 완화되면서 수급 균형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반등을 좀 주긴 했는데요. 다만 NH투자증권에서는 자,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석유화학 산업에서 25년부터 30년까지 신규 증설 규모 자체가 재차 증가합니다. 여기 막대 그래프가 각각 3개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각각 지금 전망치가 석유화학 제품 신규 증설 전망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죠. 전 세계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는 석유화학 제품 증설 전망치가 기존 대비 더욱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NH투자증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과잉이 심화되는 범용성 석유화학 제품 스프레드 장기화되면서 한편 향후 예정된 증설이 없는 합성 고무의 경우에는 스프레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역시 보수적인 접근이 NCC 쪽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만 합성 고무를 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금호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NH투자증권에서 제품 내에서 탑픽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산자산 관련된 규제 완화 기대감 등의 STO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하반기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실명 계좌가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으면서 관련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전망 때문에 STO, 가상화폐 관련주가 주가가 움직였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관련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근하게 말씀드리는 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죠? see you.